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네요. 맞습니다. 이 시장이 점차 과열되는 건지 이제 2,600선 앞두고 나서 상승에 제동이 걸릴까 좀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거래소에서 확인해준 코스피 시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한 6천억 원 정도로 기록하면서 일단 사상 최대치를 4월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3,600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한 2,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고요. 지난달보다 올해 금액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 부분 공매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입 공매도 좀 잔고를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지난해 말 9조 원대에서 지금 11조 원 수준으로 한 2조 원가량 늘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2조 8천억 원 수준에서 지금 현재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늘어난 어떤 폭 이런 거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증가율로는 코스닥 시장이 60%나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관련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부분적인 과열 양상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 전체가 과열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런 어떤 신용 거래 비율의 어떤 증가는 예탁금 어떤 수준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탁금도 같이 늘어나면서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이 한 38%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해 평균이 한 35%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이게 어떤 명백한 과열 신호 이렇게 보기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별로는 조금 어떤 차별화가 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신용잔고가 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한 7,600원, 코스피입니다. 이 정도 소폭 늘어났는데 예.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10조 원을 돌파를 해서 거래소보다 신용잔고 비율이 더 이제 신용잔고 금액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고요. 올해 들어서만 2조 5천억 원 증가를 했고 40%나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과열 기미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죠. 이 최근 사이에 정말 이 널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20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고 외국인 수급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미국 달러가 올해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최근까지 한 1.7% 정도 달러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소비가 하반기 들어서 은행 문제하고 함께 추가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곧 중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달러가 좀 약세를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원화 가치인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는 좀 강세로 가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줘야 되는데 달러 방향성하고 반대로 원화도 달러하고 마찬가지로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서 일단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달러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외 거래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통화가 한 6개 통화, 6개국 통화가 있는데 예. 이 가운데 일본 엔화만 달러화 대비 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국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아 지역의 어떤 통화 가치에 엔화 약세가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원화가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따라서 원화 가치가 조금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무역 수지 적자폭이 좀 빠르게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선진국 통화 가치 중에서 아시아 통화를 대표하는 엔화 가치가 조금 안정이 될 수 있어야 원화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 수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4월 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올해 1월부터 지금 4개월 연속 순매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외국인 수급도 배터리 관련 부품주로는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몰리고 있는 반도체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 국내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중국 경제 지표였죠. 이 중국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4.5%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또 이런 가운데 JP모건과 시티그룹이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또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좀 시장 영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중국도 GDP에서 차지하는 그 산업별 비중은 1,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가장 높습니다. 50% 이상. 최근 분기에는 한 58%까지 이게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4, 4분기에 이 3차 산업의 GDP 성장률이 중국이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요번 1분기 때 3차 산업 그 GDP 성장률이 5.4% 정도까지 확대가 됐고요. 한 5개 분기 만에 최대 성장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3차 산업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효과 속에서 소비 경기가 화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중국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좀 뛰어넘으면서 좋게 나온 부분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IB 쪽에서도 중국 쪽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대로 모두 이제 높이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올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기저효과가 좀 확대가 되면서 8%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2분기를 좀 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시장 가격 지표에는 2분기 이후 또는 하반기 전망치가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는 다소 부진한 둔화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이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하반기에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살펴보면은 업종별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죠. 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부품주 중심으로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 전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코스피는 과열 어떤 그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점 높여가는 과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어닝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는 좀 대응이 좀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주도주로 작용을 해왔던 배터리 관련주들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그 배터리 제조업체들,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이탈도 나타나는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쪽 말고는 지금 그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로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관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 그러니까 은행주나 어떤 산업재 이쪽으로의 순환매 쪽은 관심을 높이기보다는 어떤 그 일종의 과정 정도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감산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주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